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KBS에서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25년 3월 11일에 성교육 합시다 부제로 청소년 대상 성교육 끝장 토론회 라는 이름으로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다뤄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괄적 성교육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한 후에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유네스코에서 만든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의 이름입니다.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교육이라고 하면 생식에 대한 이야기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몸의 변화, 사춘기 이 정도로 좀 한정적이라면 그것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뤄야 한다. 자신에 대한 탐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성을 주제로, 성을 내용으로, 성을 매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육을 통합적인, 종합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comprehensive라는 단어를 포괄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종합적 성교육 또는 통합적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교육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5년 남았는데 가능한 목표일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공교육에서 그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꽤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국가에서 해야 되니까 한국 같은 상당히 발전된 경제적으로나 또 인권적으로나 성평등 인식도요. 발전된 국가에서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국가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여성이나 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한국도 많이 남았지만 훨씬 더 열악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할례가 남아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여전히 그 문화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요. 하다 보니 모든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돼야 하니까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안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5장을 보면 핵심 개념, 주제, 학습 목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8개의 핵심 개념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2번,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3번, 젠더의 이해. 4번, 폭력과 안전. 5번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6번 인간의 신체와 발달, 7번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8번 성과 재생산 건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가지 핵심 개념을 하나하나씩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핵심 개념 하나를 보면 그 안에 소주제가 또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단계별로 달성했으면 좋겠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관계에서 1-1은 가족인데 그 가족 이야기를 할 때 5세에서 8세 그러니까 즉 초등으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달성해야 되는 핵심 주제와 그 목표를 지식, 태도, 기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세에서 12세 이건 초등으로 얘기하자면 3, 4학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세에서 15세 이거는 고학년, 5, 6학년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 다음에 15세, 18세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때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 소주제가 있고 소주제는 나이대별 달성했으면 좋겠는 목표를 지식, 태도,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핵심 주제 내에서 이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또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이걸 나선형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가장 큰 오해와 편견 또는 왜곡이 가장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더 빠르게 하고 더 많이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청소년들을 성소수자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고
차별과 폭력을 하지 않고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그 안전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거나 뭐 한번 그냥 너도 해봐 이런 식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 왜곡된 생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된다, 폭력적으로 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은 있지만 동성애를 시도해 보라거나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다거나 돼야 한다거나 너도 한번 해보라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 읽었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말 써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문서가 다소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성적으로 끌림을 성적 지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이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끌림에 대해서 알려줄 때도 예를 들어 무성애도 있고 유성애도 있어요. 무성애는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유성애도 있어. 그리고 유성애 안에는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양성애도 있고 범성애도 있어. 이렇게 모든 종류의 성적 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끌리지 않는 사람과 끌리는 사람, 그 끌리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끌림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끌림에 또 완전히 딱딱 끊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거를 생각해보고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이성애로, 유성애 중에서도 이성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나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별 정체성 중에 하나다라는 접근보다는 시스젠더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폭력과 차별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루고자 하는 토론의 스크립트는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 토론의 풀 영상이 있거든요. 그 풀 영상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 대사를 전체를 추출한 것을 패널별 발언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나 유형별 발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KBS 창에서 마련한 성교육을 합시다 토론회에는 4명의 이제 게스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익명의 얼굴이나 이제 목소리가 모자이크 된 음성이 변조가 된 패널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앞에 토론자들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김지연 님이 나오고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유수연 캘리포니아 ABC 통합교육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상균 남다른 성교육 연구소 소장님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봤으면 좋겠는 발언은 뒷면에 계셨던 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 양육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아이가 6학년이라고 발언합니다. 6학년 1학기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듣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토론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의 성교육의 현실은 매년 15시간의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시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영수 같은 교과목 시수에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다른 도덕이나 사회나 생물이나 어디서도 성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15시간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 합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성폭력, 성희롱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1시간을 1년에 한 번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공교육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것도 이분이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드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 질책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사실 교사들에게도 민원을 받을까봐 또는 막 항의를 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막 너희 틀렸어, 잘못된 거야 막 혼내면서 질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교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포스터를 그 교사가 학교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포스터의 내용이 무지개 동지 이런 내용이 있고, 민주노총 거였나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시스젠더나 이성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있고, 성소수자도 존중하고 편견을 가진 것을 사과하세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 부분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부모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호기심도 많고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포스터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분개했다. 너무 화가 나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이 붙여놓은 포스터를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사진을 지우고 4시간 후에 돌려줬다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휴대폰 상당히 많거든요. 막 1, 2학년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5, 6학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지도 않는데 포스터를 붙였을 때 사진 찍었다고 일일이 휴대폰을 다 뺏어가지고 삭제를 한다? 사실은 조금 믿기 힘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어가 보면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숨기고 싶은 내용이었으니까 그랬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표현은 정말 모든 사람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는 동성애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성교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성관계에 대한 질문이 가장 큽니다. 성별 상관없이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자위라든지 이런 모든 성적 행동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그 다음 순위 정도로 나오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알고 싶다.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질문이 성소수자의 인권, 동성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교육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조사 결과 나오는 것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에서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진다는 이 언급은 정말 이분의 발언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성애자는 존재하고 있고 동성애라는 성적 끌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 공교육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슬프고 분노해야 되고 붕괴해야 될 일로 여겨지고 있다면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이지, 공교육에서 동성애나 성적 지향,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간에 이런 걸 왜 배우냐라고 하셨습니다. 국영수 중심의 아마 공부를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에 대해서, 성평등, 성교육에 대해서 왜 배우며 그 안에서도 특히 성적 지향, 동성애와 같은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왜 배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에 가는 이유,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는 이유가
국영수를 한다거나 대학을 간다거나 거기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탐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등한 관계 맺는 법,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교실에서 연습하고 학교에서 연습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후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과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고, 그걸 교실에서 연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학교와 공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교육도 있는 것이고, 성평등 교육도 있는 것이고, 인권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다양성 훈련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마치 대학교 보내는 학원처럼, 수능 잘 보게 하는 학원처럼 인식할 때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교육을 왜 합니까? 성적 지향을 왜 배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런 질문들이 더 깊게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한다고 이분 생각해요. 태어났을 때 성별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그 목적이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이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목표로 전통 가족을 파괴하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권을 뺏어가는 그런 일을 미국에서 겪고 있다라고 하십니다.